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파도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18,000원짜리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살짝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근데 자리 자체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추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야, 추가 매수를 왜 하냐? 파도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 자체가 파도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앞에 저항 구간 이러한 구간대를 사실상 얘네가 물량을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절대 안 올려줍니다. 절대 안 올려줘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 가격 있잖아요. 2만원대 가격. 여기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여기서 매물이 이렇게 쌓여있는 자리를 뭐하러 올려줍니까? 개인들 좋으라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탈출 기회 있었잖아요. 그죠? 탈출 기회를 주겠습니까? 물량을 털 생각이면은 물량을 털 생각이면 탈출 기회를 절대 안 줘요. 이거 자체는 물량을 털 생각이 아니라 이때 들어왔거나 그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때 들어온 사람 전부 다 어떻게 본전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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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들어온 사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수익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승 기회를 도대체 왜 세력들이 만들어 주겠습니까? 얘네가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면 원래 같은 경우 이 주가 어떻게 돼야 되면 이 구간에서 있죠. 이 구간에서 맞고 나서요. 이렇게 밀려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면서요. 추세가 어떻게? 추세가 하방 추세로 여기서 이렇게 하방 추세로 꺾여 내려갔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갔었어야 된다. 원래 얘네가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졌어야 된다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올려다 놨잖아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어떻게 탈출 기회 줬잖아요. 세력들이 굳이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어떻게 물량을 한번 받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공포 심리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버티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와, 드디어 올라온다. 내가 이걸 버텨냈어.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다가 본전 왔을 때,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판 사람들은 세력 입장에서 좋아요. 왜? 물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구간에서 사갖고, 아, 버텼다. 역시 개미털기 버텼네 하고, 여기서 매도를 안 하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그대로 올려주면 이 사람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물량을 올려주면은 고가권에서 이 사람들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좋냐면은 이 구간에 있는 물량도 한번 빼서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구간에서 버틸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흔들어 주면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한번 올려줄 때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유가 주가 이렇게 박스권 만들잖아요. 크게. 그죠? 박스권 만드는 이유가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그렇다고 내려오는 이러한 봉들에서 어떻게? 물린 사람들을 본전을 주고 심리적으로 흔들어주고 또 본전을 주고 흔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제일 중요한 상승 지표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래량. 즉,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팔놈들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짚지 못하고 그냥 지금 파도 단기적인 이 악재가 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못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지금 자리에서 파두가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관심을 받고 있는 파두가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파두 대표이사가 4분기 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실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과연 파두의 대표이사가 이것까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거 거짓말하면 이거 내가 볼 땐 바로 구속인데요. 이것도 사기치는 거면은 그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파두가 주목이 되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4분기 때 나올
이 12월에 나올 매출이죠. 12월에 나올 이 매출들을 미리미리 당겨서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또 거짓말을 친다? 말이 안 되거든요. 파도 홈페이지 가보면은, 자,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랜드 및 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 센터들의 일부 예상을 뛰어넘은 랜드 및 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당사의 실적 침체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기인하였으며 기존 고객사들이 파도 제품을 타 제품으로 교체하였다는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야, 여기서 거짓말을 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슈가 발생했는데 거짓말 친다? 절대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일 겁니다. 4분기에는 기존 고객사로부터 발주가 이미 재개되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 점을 봤을 때 여러분, 그래도 이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라는 상황이 이렇게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거짓말을 친다?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재개되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11월달 공급 계약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노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언제죠? 결과적으로 12월 되면은 늦으면 11월 말쯤부터 분명하게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자, 당사의 제품 글로벌 경쟁력은 변함없이 확고하며 다수의 잠재 고객사들과 납품 협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대형 메모리 업체와 다양한 최종 고객사를 타겟으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 계약 역시 체결되어 고객사 다변화가 본격화됩니다. 시장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당사의 최선을 노력을 통해 본래 목표했던 성장세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파도를 옹호하려는 거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차트의 움직임이나 세력들이 본전을 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물량을 털어내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서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도 만들고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파두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저장 장치인 SSD 핵심 부품인 데이터 센터형 SSD 컨트롤러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걸 쓰고 있죠. 삼성은 뭐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걸 썼다가 자체 개발해서 이제 안 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SSD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서버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특히 최근의 데이터 센터들은 초대형 언어 모델, AI, 빅데이터 등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정보들을 저장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고성능 고효율 SSD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파두는 최신 데이터 센터들에 사용되는 최신 표준 기술인 PN 기반의 기업용 SSD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초대형 언어 모델 AI 빅데이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파두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파두 옹호하려는 거 아니고요. 지금 단기적인 바닥권의 이슈로서 기술적인 반등 부분을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반등 부분을 이 단기적인 지금 하락 국면에서 바닥을 잡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손절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반등했을 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굳이 매도하냔 말이죠. 파도를 못 믿겠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선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얘네가 진짜 4분기에도 매출이 없었으면은 뭐라 했겠습니까? 4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다. 내년부터 개선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미 뭐 하고 있다? 발주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객사로부터 이미 발주가 재개되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파도의 사업 경과 요거는 그냥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변화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항상 6개월을 선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기재해서
이거를 조금 인지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한다? 6개월을 선행한다.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요. 코스피 지수가 먼저 선반영돼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코스피가 빠질 때 어떻게 된다? 나스닥이 그 후에 6개월 텀을 두고 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지수가 올랐습니까?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1450 찍고 어디까지? 2000 후반까지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이후로 돈이 풀리면서 경기 침체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출 주도국으로서 코스피 시장이 선반영돼서 미국의 시장을 어떻게 먼저 선반영해서 앞서 질렀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고 나서 뒤에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올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얘기 그거였잖아요. 왜 도대체 나스닥은 오르는데 코스피는 빠지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반영돼서 미리 6개월 선행해서 올랐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거의 시총이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반도체가 6개월 선행해서 올랐을 때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때는 코로나로 인한 뭐 가전제품 구입, 노트북 구입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선반영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 길게 하면은 좀 목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읽어보면은 너무 기네요. 뒤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이 내용도 그겁니다. 2020년도에 어떻게 많이 성장했다. 자, 그냥 이거 읽어볼게요. 데이터 센터 SSD 시장은 2020년까지 꾸준히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코비드로 인해서 온라인 기반 활동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속 성장해 왔다. 코로나부터. 그러나 코비드가 본격 종식되면서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멈춘 2021년과 2022년 대체 소비로 이루어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스마트폰과 PC 매출. 그래서 2023년 들어서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온라인 게임, 화상회의 같은 온라인 기반의 사업들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2024년 상반기부터 방향을 바꾸어 긴축 기조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도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투자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하면서 GPU 투자가 급한 기업들은 다른 데이터 센터 투자들을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라고 좀 나와 있죠. 이에 따라 IT 산업은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자용부터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용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실제로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23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분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하락 후 연내 개선을 기대했던 분위기가 있었으나 고객 수요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서 2023년 3분기 말에 랜드 가격은 세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및 SSD 시장에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클이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라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수요가 높을 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고객들은 이를 위하여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니즈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을 때 어떻게 더욱더 상승 탄력을 세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시장은 더욱 화랑으로 이끕니다. 약간 보면 급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같은 게 매수세가 계속 붙는 거다. 결국 이게 재고로 가는 거죠. 화랑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에 고객들은 더욱 떨어질 가격을 기대하며 구매를 멈추고 재고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더욱 수요를 축소시키고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다. 2023년도 3분기에도 시장이 계속 하락하자 SSD 고객사들은 급격히 구매를 중단하고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SSD 발주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사인 랜드 업체 또한 SS 컨트롤러 구매가 중단하면서 파두의 2, 3분기 매출 역시 중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이클상 어떻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서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단계다. 결과적으로 재고가 소진되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매수에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 시기가 어떻게? 파두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1년에 잘 팔릴 때 1년 정도 돈을 크게 벌고요. 크게 벌고 주가를 선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실적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1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최악의 실적일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할 대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보여준 거다. 즉, 한번 올라갈 때 어떻게 무섭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 그게 파두가 반등할 시기고 그게 4분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자리에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비중을 확대해서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기존에 밑에 구간에서 잡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러한 중요한 자리들이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현재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파두 관련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요. 이쪽으로 파두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이 파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벌써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파두 대응 전략 충분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눌러 보시면은 파두의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하방으로 꽂았고 최악의 실적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최악의 실적이 매출 3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48억. 삼성전자가 이렇게 찍었으면 주가가 플러스 5% 갭상승했을 겁니다. 근데 파두는 신생기업이고 시장에 대한 아직 신뢰가 확실하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실적에 엄청난 이슈들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반등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4분기부터. 즉 12월에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있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언론 플레이 해봤자 어차피 매도 물량 쏟아지는 거는 어떻게? 뻔하다. 지금 여기서 매도 물량이 진정돼 있는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야 주가 반등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봉상 보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잦아들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다? 거래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비중을 확대해서 반등 시 어떻게? 물려있던 사람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전략과 상승 타점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아까 보도자료 보셨죠? 파두 입장문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거니까 굳이 넣어놓지는 않을게요. 그 투자 전략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그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 기회입니다. 신규 매수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꼭 위에 번호로 파두라고 남겨주셔서 신규 매수 전략 받아가세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 크게 안 봅니다. 제가 2만원 초중반 때 보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 전략 자리 확실하게 넣어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하루에 대응 전략 5개 정도씩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인 한 팀으로 구성돼서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있으니까 총 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명이 있어서 하루에 5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파두 관련된 자료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확실하게 구축하셔서 상승 타점까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모펀드 애들, 이 투자조합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세커
실키트리 5호 얘네 말고도 많은 애들이 있는데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낮은 애들도 많지만 이 18,000원, 16,000원 근처 애들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손실을 보고 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붙잡아 놓고 반등시켜서 주가를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추가 매수 후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파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실한 대응 전략과 텔레그램 방 초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